반갑습니다. 캐트릭입니다. 오늘은 게임 기획자 인물 사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게임의 기술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존 카맥, 그리고 디아블로와 스타크래프트를 통해 뛰어난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무엇인지 보여준 빌 로퍼,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물들 역시 제 각각의 특징과 개성이 강하고 게임 업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게임의 기술성이란 무엇일까요? 2부에서 소개할 첫 번째 인물은 기획을 지망하지만 좀 더 테크니컬한 영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입니다. 특히나 언리얼이나 유니티 등 고퀄리티의 엔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소개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존 카맥입니다. 게임 프로그래밍의 혁명가, 현대 FPS 장르의 아버지 존 카맥은 단순한 개발자를 넘어 게임 업계의 방향을 바꾼 천재 프로그래머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만든 3D 그래픽 기술과 게임 엔진은 비디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예술과 과학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카맥은 전설적인 게임사 이드 소프트웨어의 공동 창립자이자 둠, 퀘이크 같은 명작들을 탄생시킨 주역으로 오늘날까지도 게임 업계에서 그의 기술력과 철학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1인칭 슈팅 게임인 둠과 울펜슈타인 3D, 퀘이크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기획자와 개발자를 합친 말인 기발자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카맥이 개발한 대표적인 게임 엔진은 바로 퀘이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1996년에 출시된 퀘이크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3D 폴리곤 그래픽을 구현한 최초의 게임 엔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엔진은 네트워크 멀티플레이어를 지원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플레이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습니다. 퀘이크는 이를 통해 데스매치와 같은 멀티플레이 모드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존 카맥의 게임들은 단순한 슈팅을 넘어 전략적인 움직임과 긴박한 액션을 요구하는 플레이어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만드는데 렉이 너무 걸리거나 켜지지도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카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보는 화면에만 3D 계산을 적용시키는 레이캐스팅 기법으로 천장과 바닥의 3D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단순한 2D를 3D처럼 보이게 구현함으로써 해결한 것이죠. 또한 퀘이크 엔진에서 라이트 맵을 사용하여 복잡한 조명 효과를 미리 계산하여 연산을 줄였습니다. 미리 계산한 효과를 2D 텍스처로 변환하여 효율성을 높였죠. 그리고 게임 엔진의 실행에 있어서도 CPU의 비효율적인 연산을 줄이며 빠른 게임의 로딩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은 극히 일부인데요. 그 중에서도 라이트맵의 경우 언리얼 엔진 5가 출시된 시점에 와서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언리얼 엔진의 라이팅 시스템이 라이트맵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존 카맥이 옛날 사람 같나요? 엔진을 개발하면서 카맥은 취미로 레이싱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슈퍼카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고 하는데요. 퀘이크를 개발하면서 동료였던 존 로메로에게 레이싱카를 선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보면 존 카맥은 고성능, 효율성, 그리고 팀워크를 추구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개방적인 엔진 구조를 통해 모두 제작자들과 커뮤니티가 게임을 확장하고 변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식의 공유가 그에게는 제일 중요한 신념이었고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추구하였죠. 실제로 그는 울펜슈타인 3D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였습니다. 중요하게 되새겨 볼 것은 이러한 그 역시 빌드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빌드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결국 게임의 플레이 경험이 우수해야 만들 가치가 있고 뛰어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기획자를 지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와 같이 일하게 될 프로그래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우리 모두 빌드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획합시다. 존 카맥의 업적은 게임에서의 기술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인물은 뛰어난 중재자이며 저에게 비전공자도 게임 기획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인물입니다. 바로 빌 로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소서에 그리고 PR 문서에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나다는 말을 많이 쓰실 겁니다. 빌 로퍼는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에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빌 로퍼는 처음부터 게임 개발자는 아니었고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으며 우연히 블리자드에서 게임 음악을 하청받은 뒤 능력을 인정받아 블리자드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여하여 만든 게임이 바로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낸 명작이죠. 이러한 인기와 명성의 근간은 바로 빌로퍼의 설계와 팀 운영 덕분이었습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기존 RPG 장르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여 모든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앤 클릭 방식과 캐릭터와 몬스터를 3D 모델로 먼저 제작한 후 이를 2D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렌더링하는 방식은 당시에는 매우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덕분에 디아블로 캐릭터와 몬스터들은 다양한 모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디아블로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계되었던 게임은 아닙니다. 초기 개발에서는 턴제 게임을 만들자는 의견과 실시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충돌하였는데요. 딜로퍼가 여기서 중재를 하여 실시간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디아블로는 게임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조직 리딩 능력을 보여주었고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맵과 무작위 아이템 루팅 그리고 철저한 스킬 설계를 통한 몰입감 있는 구성으로 디아블로는 대히트를 치게 되고 이후에 나오게 되는 MMORPG 게임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 네트워크 시스템인 배틀넷 역시 그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배틀넷을 통해 플레이어들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소통하며 악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고 메피스토를 같이 사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적극적으로 플레이어 피드백을 수용하고 게임의 속도와 직관성을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RPG 요소를 간소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였죠. 그의 또 다른 전설적인 작품은 바로 스타크래프트입니다. 높은 완성도를 가진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고 민속놀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개발되던 당시 개발진은 당시 나오던 3D 게임들을 보고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로퍼는 스타크래프트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였고 게임성을 높여 플레이어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세 종족 간의 끊임없는 밸런스 수정과 테스트를 통해 스타크래프트의 상징인 가위바위보 밸런스를 이루어낼 수 있었죠.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게임으로 높은 위상을 지닙니다. e스포츠의 시작을 알렸고 맵의 커스텀을 통해 레벨 디자인을 발전시켰으며 수많은 프로게이머와 전설적인 경기들을 탄생시켰죠. 그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개발팀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물은 이렇게 2명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존 카맥, 빌로퍼 2명의 인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엔진 기술의 혁신으로 게임의 경계를 확장한 두 거장, 존 카맥과 빌로퍼는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게임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존 카맥의 엔진 기술과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의 업적, 그리고 빌로퍼의 뛰어난 기획력과 팀 운영 능력은 게임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길을 열었고 오늘날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산은 게임 업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많은 개발자들이 그 길을 따라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게임들을 해보며 더 많은 통찰력을 길러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뛰어난 인물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